이어서 김승현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. 가능한 7분 내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짧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돌봄경제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. 정부가 올 초에 이제 돌봄경제를 조금 발표를 하면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 되게 기대해서 오늘 포럼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가 발표 자료를 딱 열어보고서는 이거 잘못 만났다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돌봄경제의 정의는 없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돌봄경제의 상과 그다음 딱 발표에 나와 있는 게 과연 맞나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발표 자료 지금 오늘 얘기된 것들을 거의 들어보면 돌봄 경제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돌봄 기술 산업 육성 방안, 그러니까 돌봄 산업, 돌봄 기술 산업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. 근데 그건 돌봄 경제가 아니냐? 아니 돌봄 경제는 맞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돌봄 경제의 전체를 차지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올 2월에 우리 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거 내용 중에 돌봄 경제를 말씀하셨을 때 그 돌봄 경제의 개략적인 범위를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제 기술과 관련된 융합 산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생활 SOC,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전반을 이제 포괄하는 내용의 어떤 돌봄 경제의 개념, 정의 이런 거를 사실은 좀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저는 이제 뭐 기술 쪽은 전혀 모르지만 돌봄이나 복지 쪽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은 이제 돌봄 경제라는 것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과 어떻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냐, 그다음 우리가 뭐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추진하려면 상당히 많은 생활 SOC 기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지역 경제 어떻게 할 것이냐. 우리가 맨날 댐 건설하고 다리 건설하는 것만 있고 경제를 살리는 거고 막 우리가 산업을 살리는 것처럼 그동안 굉장히 얘기를 왔지만 이런 생활 SOC가 어떻게 지역 경제랑 같이 결합돼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.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포함된 돌봄 경제를 약간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지금 발표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긴 하나 이게 돌봄 경제의 전부인 것처럼 만약에 나간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꽤나 이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와서 연구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아니 뭐 발표를 하더라도 차라리 돌봄 산업 육성 방안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다른 이제 시리즈로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ILO 이런 데서도 요즘에 이제 케어 이코노미라고 해서 돌봄 경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은 그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었던 거거든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인데 그게 경제적으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미래의 그 경제활동 인구가 몇이냐,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몇 프로냐가 사실은 우리의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키포인트였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우리 국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2035년 이후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일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어떤 이런 돌봄 서비스를 확충을 하고 거기에 여성들이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들이 사실은 국가 경제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거든요.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앞서 발표하셨을 때는 계속 돌봄 서비스 일자리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 효과를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기대한다. 되게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이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거고 괜찮은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또 약간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이윤교 실장님 발표하신 거 보면 뭐 그 IO 분석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뭐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과 뭐 개수, 취업 개수나 고용 창출 개수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산 유발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개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. 왜? 그 개수가 가지는 함수가 참 비참함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개수가 되게 높은 건 임금이 낮기 때문에 개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거에 좀 집착하는 것보다 또는 그다음에 생산 유발 개수 이런 거는 비교적 사회 서비스 분야가 낮게 나오기는 해요. 근데 이게
우리가 별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냐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복지 서비스는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부가가치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. 근데 저는 봤을 때 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경제를 민다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 효과가 큰 사회 서비스를 육성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에도 조금 주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저는 이제 서울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다 이제 기술 쪽 연구하신 분들하고 너무 다른 얘기가 제가 계속 드리는 걸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직들하고 이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커뮤니티 케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완전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그 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뭘로 했느냐 민간으로 다 넘겼거든요. 민간으로 넘기면서 그거 갖고 복지 시장화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받았던 게 영국의 케이스인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돌봄 제공을 확대를 하려면 이걸 다 공공이 담보하기는 어렵고 결국 일정 부분 민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민간은 어떤 민간으로 할 것이냐 저는 결국은 이제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직들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전략들의 연결고리들을 잘 해야 게다가 우리가 이제 돌봄의 주체를 지자체를 돌봄의 주체라고 놓고 한다면 이 지역 경제랑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조금 모색이 돼주면 조금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토론 이걸 마치겠습니다. 네, 아주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사실 연구진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돌봄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봄 기술이나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무지의 의식을 던져주신 것 같고요. 부가가치가 높은 사회 서비스 육성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게 동시에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진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